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밴쿠버에 집을 사고 팔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특히 그 시기에 집을 사고도 나만큼 손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자아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. 사실 저랑 같은 시기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걸 시장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어요. 우리만 괜히 팔아서 손해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.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회를 놓친 후회가 후폭풍처럼 밀려와서 저희를 괴롭히더라고요. 한참 마음이 괴롭던 때 읽었던 책이 마이클 모브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란 책이었는데요. 그 책 안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. 어리석은 사람은 직접 손해를 보고서야 깨닫지만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수에서 배웁니다. 이 사람 저 놀리려고 이 책 쓴 거 아니겠죠? 사실 이 말은 독일 정치가 비스마르크도 했던 말이래요.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현명한 자는 타인의 실수로부터 배운다. 그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겪어봐야 안다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.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젊을 땐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.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는 다른 시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. 충분한 경험을 하고도 만회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시간과 저희의 시간이 같은 값이 아니더라고요.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저희의 첫 번째 집은 포트 코키틀람에 있는 타운하우스였어요. 8월부터 집을 사려고 미친듯이 돌아다녔는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서 결국 다 떨어지고,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나서 시장이 좀 조용해질 때 겨우 이 집을 샀어요. 비딩이 엄청났어요. 그때 진짜 경쟁이 심했어요. 이 집은 59만 9,900불에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100불 더 올려서 60만 불에 샀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가 1월이라 경쟁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. 2명의 바이어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저희의 오퍼가 수락됐어요. 어쩌면 그 집이 인기가 없는 집이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경쟁이 덜했겠죠. 그 집은 구조적으로 3층 구조였는데 지하에 방이 2개, 화장실이 있었고 맨 꼭대기층에 방이 하나, 화장실이 있었고 가운데 층은 거실과 주방이 있었어요. 이 특이한 구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뭐든 평범한 게 중간은 가잖아요. 하지만 그때는 해외에서 월세 내는 생활을 당장 그만두고 싶었고 더 이상은 월세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컸어요. 첫 집은 3베드룸 3베스 1680 스퀘어핏의 크기였고 1990년도에 지어진 집이었어요. 적당히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매력은 있었어요. 그 집을 1년 만에 67만 불에 팔았어요. 팔면서 이사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닥과 화장실 공사를 했고 리얼터비와 세금 등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. 이유는 은행 모기지 해약 페널티를 엄청나게 내야 했기 때문이에요. 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집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필 캐나다에서 사업을 접고 있는 HSBC가 저희의 모기지 렌더였어서 신규 모기지를 받지 않고 그때는 무조건 해약을 해야 했어요. 모기지 페널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저희는 6번의 경험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살았네요. 두 번째 집을 살 때도 경험이 꽤 복잡했어요. 처음엔 월럭 그로브의 하우스를 봤었죠. 그 집에 오퍼를 넣었고 그 당시에는 바로 수락됐어요.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출퇴근 거리였어요. 월럭 그로브는 다운타운에서 너무 멀고 결국 그 집을 취소하고 서리의 길포드로 방향을 틀었어요. 그나마 가깝지 않나요? 다리 건너편 동네는 너무 비싸서 저희 예상과 맞지 않았거든요. 경쟁을 안 좋아하는 저희 두 사람은 결국 하우스도 경쟁 없이 95만 불에 구입하게 됐어요. 1985년도에 지어진 마당 포함 7,200 스퀘어핏이 넘는 집이었어요. 전주인은 기본적인 인슐레이션, 마당, 배관 같은 거는 아주 철저히 관리를 잘 하고 산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실용주의자였던 느낌이었어요. 내부 인테리어는 아주 올드 패션이었거든요. 냉장고는 세계 2차 대전 시절의 탱크 같은 그만큼 탄탄해 보이는 낡은 느낌이었고, 또 바닥은 역시나 카펫이라 이사 가자마자 전체 바닥을 카펫에서 라미네이트로 바꾸는 공사를 했고, 싸게 하느라 시간을 내줬더니 부부가 와서 둘이서 2주 넘게 걸려 공사를 완성했어요.
그 후 공사는 돈을 더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곳으로 하자는 지혜를 획득했어요. 바닥 공사를 한 후에 몇 개월 있다가 화장실 3개를 전부 다 하는 대공사를 또 시작했죠. 다 뜯고 바닥 방수부터 다시. 그 당시 화장실 공사만 4만 불을 넘게 썼는데 지금은 더 비싸겠죠. 아무튼 100만 불 가치의 집이 됐네요. 다음에는 저희가 이 집을 얼마에 팔았는지,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책을 좀만 더 일찍 읽었더라면.